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광주 군 민강공항이 무한으로 이전되는 걸로 관계당국 간에 합의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연관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광주 공항의 이전이 말이죠. 거의 확정 단계에 다다랐죠. 그래서 지금 광주 공항 인근에 있는 미 공군기지, 즉 K57이라고 그러는데 이전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기지 이전에는 여러 가지 소파 등에 관한 협의가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미 공군기지의 역사적 의미가 좀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좀 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미 공군기지는 지난 70여 년간 미국이 미 본토 수호를 위해서 한반도에서 비밀리에 전개해온 미국의 세계 전략, SIOP와 오플란의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1980년 5월 광주 시민이 군부 독재에 말이죠. 양면 학살에 저항해서 일단 봉기했을 때 카터 미 대통령이 시민들을 한국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도록 결정하는데 바로 이 광주 부근에 있던 미 공군기지 K57 그 K57 부대에 이른바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안전 때문이었다. 이것은 뭐 거의 지금 굳어지는 역사적 사실로 일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57 미 공군 기지의 전술핵 탄약고가 공항 이전과 함께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폐기될 것이냐면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말이죠 개발될 것이냐, 보존될 것이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광주의 미 공군기지 즉 K57이 말이죠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57은 역시 보면은 그 지역이 휴전선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남쪽에 있습니다. 거의 최남단이죠. 물론 그런데 여기에 또 이것을 보면은 일본에 있는 유엔사 그 후방기지 7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가장 또 가까운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57은 그 전쟁 예비 물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춘 부대로서 그 탄약과 말이죠 연료를 관리하거나 또한 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임무를 맡았거나 맡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공군이 보면은 K57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은 그 한반도의 그 지역 방어 차원을 넘어가지고 미 본토 방어와 그다음에 그와 직결된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하위 그 시스템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수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광주 공항 이전하면서 미 공군 기지도 이전하는 걸로 뭐 잠정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또 합의 단계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전술 핵무기가 19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이 기지의 탄약고에 말이죠 다량이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이고 그것 때문에 카터는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그 광주 미 공군기지의 핵무기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국 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학살하도록 말이죠 결정하게 됐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주한 미군이 지난 70여 년 동안 이제 그 한반도에서 수행해온 전략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K57은 미 공군의 전시 증원 기지였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깝고 휴전선에서 멀기 때문에 안전하게 말이죠. 여러 가지 그 병참, 연료라든지 탄약 등을 그 이쪽에서 수송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중간 기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그 미국의 그 군사 전략과 관련한 공개적인 공적 자료라든지 아니면 세계 유수의 그 전략 연구소들의 그 자료에서 다 확인되는 것인데 광주 미 공군기지는 미 본토에서 발진한 말이죠. 전략 폭격기 B1, BP-52, B2라든지 말이죠. 이런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료나 탄약, 재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으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K-57이 광주 지역에 있다 그래가지고 광주와 그 일원 또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그런 단순한 전쟁 그 대비 기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 미 공군기지 K-57이 미 본토 수호를 위해서 적의 위협을 조기에 차단한다. 이런 원칙은 미국이 말이죠. 자기 본토 수호,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서 최우선시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말이죠. 핵전쟁 시대가 돼가지고 ICBM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미사일, 전략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제 상대 지역을 공격하는 것인데 주한 미군은 중국과 러시아에 가장 가깝게 말이죠. 그 주둔돼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유사시의 그 중국, 러시아의 말이죠. 군사 활동, 예를 들어서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 등 징후라든지 또한 발사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빨리 정찰 탐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 K-57 기지에 말이죠. 전략적 그 역할과 기능이 대단히 그 중요하게 그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광주 미 공군기지는 뭐 수년 전에도 보면 그 미사일 그 배치 문제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뭐 미 공군기지는 철수하고 한국 공군기지만 뭐 남아 있는 것 같다더라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미 공군 그 광주 기지는 여전히 미군 부대가 그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는 뭐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소파 규정에 의해서 기지 내 모든 것은 비밀로 불려진다. 기지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지 내 활동, 작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비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수행하고는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는 흔히 준최보권적 지위를 누린다. 그래서 점령군과 피점령군의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국제법적인 의미라든지 우리 한국 헌법적 의미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이라든지 국제법에 비춰보면은 A라는 국가가 B라는 나라 영토에서 C라는 나라를 향해서 군사작전을 한다. 정찰을 한다. 그 다음에 타격 준비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한 기능을 갖춘다. 이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남한에서 수행해왔던 미 본토 수호를 위한 미국의 세계 전략, 즉 SIOP, 오플란 전략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주한미군이 오산과 군산에 이런 전략 폭격용 전투기를 24시간 활주로에 대기시키면서 1990년대 초까지는 핵무기를 언제든지 장착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태비를 계속 갖춰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이 말이죠. 그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뒤에는 역시 오늘날에도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말이죠. 전폭기들이 지금도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경북 성주에 그 사드가 배치됐는데 중국이 엄청 반발했잖아요. 그 부분은 즉 사드는 그 엑스밴드 레이더에 의해 가지고 중국 본토 전역에 감시, 정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한한령을 취했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말이죠. 기업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몇 개 기업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의 말이죠. 중국 공연을 전면 차단하고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말이죠. 금지시키고 한한령을 10년째 지금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중국은 사드 기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해안에 그 인공섬 뭐 열 몇 개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보면은 사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군사용으로 그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해군과 공군 합동 훈련을 벌이는 것이 즉 주한미군의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세계 전략, 핵전략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과의 말이죠 협정에 의해서 즉 한미 동맹의 취지라든지 그에 기반한 여타 협정 등에 의해서 비밀로 해왔죠. 주한미군이 중국과 소련 또한 러시아를 상대로 수행한 군사작전, 군사태비, 태세에 대해서 비밀로 해왔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뭐 까맣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국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협약에 준수할 의무가 있어서 주한미군의 비밀 작전에 대해서 그 비밀 규정을 이제 같이 준수한다, 지켜준다는 그런 건 가능했습니다만은 그럼 한국 국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국 국민은 말이죠. 오늘 영문도 없이 그 주한미군과 중국, 소련,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적인 국민의 권익을 생각할 때 한국 정부가 침묵했다는 것은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직무유기를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 미 공군 기지가 수행해 왔던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그 공항이 말이죠 이전한다 했을 때 그냥 보완하기는 어렵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8 광주 항쟁 당시에 이른바 인권 대통령이라 했던 말에 카터가 비상하게 말이죠 백악관에 그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관계자들을 모두 소집한 가운데 결국에는 광주 시민들을 한국군이 말이죠 무력 진압, 학살하도록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한국군에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의미는 사실은 지금 광주 항쟁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이죠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광주 관련해서 공식 자료들 그 공개했습니다만은 비밀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로키 파일 같은 게 나왔습니다만은 주한미군 특히 광주 미 공군 기지가 수행했던 미 본토 수호를 위한 미국의 세계 전략 SIP, 오플란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데 이런 말이 비정상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공항 이전 시에 미 공군 기지로 이전할 경우에 1980년 광주 항쟁에 말이죠 비극의 어떤 한 원인의 부분이 됐던 그 탄약고 전술 핵무기 탄약고의 보존은 꼭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반드시 관철해서 역사적으로 말이죠 산 교훈 자료로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